안녕하세요. 영양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정말 한 움큼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것처럼 먹죠. 또 그것을 무시하고 또 질시하는 사람들은 아예 영양제라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 어느 정도 좀 문제는 있어 보이죠. 확실히 현대인들한테 이 영양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별히 저는 그 전 국민에게 반드시 비타민 B, C는 먹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 B, C는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신이 내린 목소리, 신이 내린 선물 이런 말을 잘 쓰는데요. 저는 비타민 B, C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고 평생 먹을 수 있고 또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이 저렴한 영양제의 혜택을 아낌없이 누려야만 하거든요. 비싼 게 좋은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비타민을 얘기할 때 그것을 비싼 가격으로 파는 사람들 보면 많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 비싼 영양제, 비싼 비타민에는 몇 가지 토시가 붙는데요. 그게 천연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활성이다라는 이런 거에 이제 토시가 붙어요. 그런데 비타민 B하고 C를 기준으로 말했을 때는요, 여러분 천연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천연물이 오히려 독성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신장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요, 그 천연으로 먹는 야채 이런 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 신선한 제철 과일 또 싱싱한 그 야채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요. 콩팥이 건강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콩팥이 망가져서 이제 얼마 안 가면 투석을 할 수도 있다. 이 지경까지 이르면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특히 우리가 너무나 그 좋다고 생각했던 거, 건강에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생채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생채식, 그 야채, 생채 이런 거에 생으로 먹는 그 천연물에 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B는 저는 반드시 종합영양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B 말고요, 함량이 높은 100단위짜리를 제가 항상 권하는데요. 그 100단위라는 것이 그 함량 표시를 봤을 때 거의 숫자가 100으로 쭉 나오고 몇 가지는 500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비타민 B12번 시아노코발라민은 5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 거를 제가 권해요. 나머지는 다 100mg이고 시아노코발라민 같은 것은 마이크로그램 단위를 쓰는데요. 그건 500단위가 들어있는 걸 권하거든요. 비타민 C는 또 어때요? C는 한 알에 1000ml짜리를 제가 최소한 하루에 6000ml 이상 먹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환자들한테 하루에 10,000ml 먹는 거를 더 많이 권해요. 실제로 써봤을 때 3000ml 먹었어, 그러니까 3000ml를 먹어가지고는 거의 고용량 요법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게 확실하고요. 고용량 요법의 효과를 이제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는데요.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양이 제 생각에는 6000ml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당뇨가 있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혈관이 심각하게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이상을 먹으라고 제가 권하는데, 그냥 하루 그 10알짜리 한 판 있잖아요. 그걸 다 꺼내놓고 그날 하루 양식으로 삼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요약하면 비타민 B도 고용량, 완전 고용량.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비타민 B 100단위는요, 종합영양제의 수십 배 분량이거든요. 종합영양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이거 기본으로 하나 먹어두면 좋겠다 싶지만, 그냥 심리적인 어떤 이렇게 위로감? 그 이상 어떤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환자들을 치료하고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을 어떤 좋아지는 효과를 보려고 하면요, 종합영양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언젠가 아주 건강한 사람들, 청년들을 위한 종합영양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종합영양제들은 너무 별로 효과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먹어야 되는, 종합영양제는 기본으로 혹시 먹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따로따로 된 영양제를 추가로 해서 먹는 게 꼭 필요한데요. B나 C를 고용량으로 하게 되면 천연물로는 섭취가 불가능하고요.
천연물로 만들어서 천연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그 제품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 안에 벌써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연으로는 그런 영양제를 만들 수가 없고요. 그 함량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 속에 이미 합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비타민 B나 비타민 C 고용량을 하는 것은 그 전제가요, 합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실험실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어떤 연구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가끔 그 시골 아주 한적한 어촌 마을이나 산골 마을에 계셔서 그냥 그 산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그 천연 그대로의 음식을 많이 먹고 그 시골에서 아주 전원적인 생활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TV에 나오는 거 그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가끔씩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분들이 도시에 사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렇게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차라리 도시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천연물에 대한 그 지나친 집착, 특별히 영양제를 먹을 때 천연을 먹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격도 많이 자유해질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비타민을 직접 이제 만들고 또 제 인터넷 쇼핑몰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만들면서 제 나름대로 큰 자부심이 있어요. 전 국민에게 이 비타민 B와 C를 먹게 하면 병원에 가는 환자들 수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원인 모를 통증, 또 자주 재발하는 혈관 질환에 B와 C만 고용량으로 장복해도요, 환자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미 그런 환자들한테 이것을 투약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만든 약 생기산까지 같이 써서 주는 효과도 있지만요, BC 자체로 그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을 못 믿는 분들도 이 비타민 BC는 누구든지 먹어볼 수 있으니까,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이 저렴한 비타민 반드시 써보세요. 뭐 비타민 C는 뭐 결석을 만든다, 뭐 통풍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여러분 다 근거 없어요. 제가 써보면요, 저 정말 가슴 두근거리면서 그분들한테 써봤는데요, 오히려 결석 환자도 치료율이 더 높아지고요, 통풍에도 비타민C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간독성, 이제 간독성 얘기를 할 차례인데요, 간독성, 오히려 간이 정말 나쁜 사람들한테 BC 고용량 요법만큼 좋은 요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만성 간염을 앓고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아니면 간이 굳어가는 그런 아주 좀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 병원 약을 먹으면서라도 반드시 BC 고용량 요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간독성을 얘기할 때 뭐 한 알만 먹어도 간이 망가지는 뭐 그런 영양제 있다고, 영양 성분 있다고 하면서 쇼킹하게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그런 분들 보면 좀 인상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가서 보면요, 전혀 영양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게 간독성의 비타민 A를 말하고요, 비타민 중에서는 또 비타민 B3를 말하거든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여러분 종합 영양제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국내 영양제 중에서 비타민 A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간독성 레벨까지 높은 영양제가 전혀 없어요. 저는 아예 A 영양제를 만들어서 팔고 있지도 않는데요,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영양제 전체에 대한 어떤 비타민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어떤 사람들의 주의력을 확 끌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분들의 좋지 않은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되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 일반적인 영양제 안에 비타민 A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런 거를 아예 지식이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먹는 대부분의 영양제, 해외 직구해서 어떤 구석에 찡박혀 있는 어떤 이상한 제품을 하나 끌어들여서 먹는 분들에게나 적용될 만한 일반적으로 유명한 영양제 안에서 뭐 비타민 A의 간독성을 말할 만한 여지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B3는 어떠냐? B3는 나야신이라는 성분이 그 이제 간독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아주 애매한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비타민 B3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야신이 있고 니코틴산 아미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영양제에도 나야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니코틴산 아미드예요. 나야신이라는 것은 니코틴산 아미드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진짜 나야신은요,
플러시가 있어요. 이렇게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서 얼굴이 따끔따끔해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혈관 확장 효과를 이용해서 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야신을 치료제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정말 고용량 요법으로 장기간 먹었을 때 간 수치에 어떤 이상이 있는 사례가 일부 보고가 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국내 영양제로는요, 나야신이라고 혹시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그 설명서에 자세히 보면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야신이 아닌 거죠. 제가 만든 그 비타민 진정조 B100도요, 나야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안에 그 종이로 들어있는 설명서에 보면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독성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이 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알만 먹어도 간이 망가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확 시선을 끄는데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간이 나쁜 사람들한테 비타민 BC가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형을 쓰는 게 좋지 않냐, 비타민 기왕에 먹을 때 활성을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활성형 비타민, 특히 비타민 B1이 이제 활성형 비타민이 좋다라는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있고요. 뭐 B2번이나 B3번이나 그 나머지 비타민에서는 활성형 얘기가 거의 없어요. 뭐 비타민 B12번 아니면 B6 이런 거에 활성형 얘기가 좀 있기는 해도요. 그 활성형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제 대부분 영양제를 만드는, 비타민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B1을 이제 예를 드는데요. 비타민 B1 활성형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위장장애가 생기는 경향이 높고요. 그 활성형이 괜히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비활성형이 나쁘냐? 활성형이 들어있는 그 좀 값비싼 국내산 영양제 하고요. 비활성형인 전에 제가 소개했던 신일제약의 맥스케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간이 굳어있는 간경변 환자에게도요, 이게 맥스케어가 훨씬 더 효과가 높다라는 것을 제가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활성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량이 중요한 거예요. 함량이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논문에서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연구 자료로서 유용하게 쓰이기는 하지만요, 논문이 다 옳은 거 아니거든요. 저는 논문보다도 더 강력한 임상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희소식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좋은 거예요. 고로 비타민은 비쌀 이유가 없다. B, C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활성형 신경 안 써도 된다. 오히려 비활성형이 위장장애도 적고 냄새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고 더 좋다. 간독성, 적어도 비타민 B, C는 이미 간이 피폐되어 있는 사람들 살리는 작용이 있으니까 그 염려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결국 좋은 이야기만 드렸네요. 천연 비타민 그거 쫓아가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천연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천연 자체에 독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